외신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이 재정 절벽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마켓워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마켓워치는 재정 절벽 문제 해결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논쟁거리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정 절벽 협상 당시 논의되지 못한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 인상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출 삭감 시기도 일시적으로 오는 3월 27일까지 2달간 유예됐는데요. 관련 협상 역시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때문에 시장은 미국 의회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택 압류를 진행해온 미국의 대형은행 10곳이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부당한 주택 압류 관행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준과 통화감독국은 지난 2011년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14곳의 은행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남용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이 중 10곳이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흔히 로보 사이닝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부당 압류 관행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직전 주택 가격 버블이 한창일 때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에게도 모기지를 자유롭게 빌려줬습니다. 이후 경제가 리세션 국면에 진입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일시에 연체료를 크게 올린 뒤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주택을 압류했습니다. 당초 은행들은 7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연준이 3억 달러를 더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지연돼 왔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2주일에 걸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같은 배상금 부담을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역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관련 내용 블룸버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적 국채 매입 계획은 유로존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토비아스 블래트너 다이와 캐피탈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드라기의 경고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태도를 바꾸며 스페인 등 위기국의 국채 금리가 이전 수준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예정된 이탈리아의 총선과 여전히 긴축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 유로존의 5번째 구제금융지원국인 키프로스 등 완전한 위기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ECB는 오는 10일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시장 움직임 재료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는요 토마토 모닝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